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먼저 국민 라디오 단독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아들로 입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영 전 대변인 측은 오늘 오전 국민 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조희준 전 회장 측이 최근 서울 강남구청을 통해서 조모군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한 것으로 안다며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관없이 조희준 전 회장 측이 조군을 아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전 대변인은 2003년경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5월 차 전 대변인의 남편 서모 씨가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차 씨의 아들은 차 씨의 법적 남편인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차 전 대변인 측은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로 서구는 조희준 전 회장의 성을 딴 이름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오늘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어제 긴급 제안했던 후보 단일화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진부진하게 진행되어 오던 야권연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동작을 선거의 판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후보는 이날 서초동의 TV토론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에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노 후보의 제안은 깊은 고민의 산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당에서도 책임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새정치연합 후보라며 당에서 책임있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토론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기 후보가 단일화 제안 수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서 기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한 수용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는 또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 방식과 관련해 당대당 협상이 아닌 후보 간 협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략 공천을 해놓고 공천에 버금가는 야권연대는 후보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할 골든타임은 놓쳤지만은 실버타임은 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본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작을 해서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이게 수도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단일화되면 이번 선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인데 제1야당 내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안 다툼, 싸움, 집안 경쟁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동작에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거 전반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야권 전반의 어떤 좀 득표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하자면 동작을 해서 단일화가 되면 수도권 전반의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권연대, 야권 단일화 만약 기동민 후보가 오케이 한다면 그 후에 방식은 어떤 식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방식 일체를 당에다 위임을 했고요. 어떤 방식도 저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하실 때만 해도 그 정의당 측에서는 우리도 몰랐던 기자회견이다 이러던데 저 당회하고 어떻게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기자회견은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단일화 제안도 미리 오늘 다 드렸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동민 후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부될 경우에는 제가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 지지하겠다라는
대목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상의를 못한. 유병헌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상태로 발견된 점입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시신은 백골이 드러나 부패가 80% 가까이 진행된 상태로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채취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유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난 5월 25일로부터 불과 1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경찰관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사망한 시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훈의 시선집중에 나온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윤성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순천경찰서에서 보낸 DNA 검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아마 다시 검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보통 신원 확인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고, 예. 그게 일치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신원 확인에 관한 의문은 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제 이걸 이제 전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겠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훼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망 시기 그리고 사인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망 시기를 밝혀내는 것은 좀 어렵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어렵죠. 왜냐하면 사망한 지 이미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예. 발견할 당시도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그때 사망 시기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단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5월 25일까지 생존한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리고 6월 12일 날 굉장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걸로 봐서는 5월 25일 이후의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예. 네. 예. 그게 지금까지 밝혀진 그 사실을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는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 생활을 했던 유 씨가 외딴 매실밭에서 홀로 발견된 점도 의문입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유 씨 옆에서 막걸리와 소주 등 술병이 나온 것도 이상합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이를 근거로 유 씨의 시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사 당국이 꼭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미궁에 빠뜨려 놓고 의혹만 남은 채로 덮인다면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형사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의심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밝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자살을 추정하는 현장 특성이나 또 동시에 자연사일 것 같은 내용도 틀림없이 현장에는 있고요. 또 지금 사체가 지금 목과 몸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것이 여전히 이제 타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독극물 검사나 또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서가 25일 날 전에 수사관들이 이제 닥치기 전에 어떤 제3자가 유병헌 회장을 데리고 갔다 이런 종류의 진술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천별장에 수사관들이 급습하기 전에 네네.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 25일에 하루 전날인 24일이 되겠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일단은 이제 구속이 돼 있으니까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다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편 판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나와서 이번 사태는 일종의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유병헌 유령검거 소동을 일으킨 검경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일대에 완전히 경찰 병력이 총동원돼가지고 유병헌을 찾는 그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린아이도 만약 그 사체가 그런 것이 발견됐으면 혹시 유병헌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볼 만한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죠. 더더군다나 검사는 이 변사체가 발견되면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사 지휘를 했고요. 네. 그러면 경찰도 유병헌 관련성을 몰랐다. 검사도 몰랐다. 이것은 적어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적어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한 가지 말씀,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네네.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집행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네. 검경 합동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100일 가깝게 유병헌 씨를 체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 6월 12일 날 지금 유병헌 사체라고 주장을 하는, 유병헌 사체라고 경찰이 공인하는 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네. 자,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검찰의 그 검거 특별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영장 재발부 받고 체포에 진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예. 이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경의 수사 능력, 검경의 체포 능력,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해운 회사들로부터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해 4개 해운회사에서 총 2천만 원, 2012년 2개 해운회사로부터 1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한 해운 전문업체의 정모 씨는 황 후보자에게 개인 정치 후원금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했고 같은 달 황 후보자 지역구에 본사를 둔 항만 하역업체의 이모 대표도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수출입 화물업체 신모 대표도 이달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인천지검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해운비리 연루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인 회사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등의 전교조 전임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를 담은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취임 후 첫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가 예정돼 있어 전교조 징계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9시 교육부와 12개 시도교육청, 사립학교재단 이사회에 전임자의 휴직 사유 소멸은 법의 노조 통보가 아닌 교육감이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때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면직 조치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 거부 의사를 밝혀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유감스럽습니다. 15년간 어떻든 교육계에서 교원 노조로 활동해온 교원 단체인데 이것을 어쨌든 법의 노조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원칙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요. 이런 법률에 대한 정해진 것들을 일단 사법부 판단이 이루어졌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복귀를 하지 않았는지 또 복귀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9도, 강우량은 40.5mm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